좋아요, 구독. 이어서는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이제 뷰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일단 같은 맥락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쪽 본다 뭐 재건이나 대마 이런 쪽을 좀 보겠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결국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베이스 바탕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5년이 지금은 재료, 테마에 대해서 좀 성향이 강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그리고 상반기 때 좀 어느 정도 주도를 했었던 업종들을 저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제가 화장품 섹터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게 K 쪽에 대한 상품이 거의 매진이더라고요. 거의 상품이 없습니다.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결국엔 지금 상품이 입고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뷰티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근데 결국 지금 많은 화장품 업계들이 비중국 쪽으로 중심적으로 많이 이동을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중국 쪽에 대한 중심적인 뭐 마케팅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이 나와서 중국이 안 좋으면 그 영향을 온전히 화장품 쪽이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비중국 쪽에 대한 트렌드 강화를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많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중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화장품 쪽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K라는 메가 트렌드 자체 부분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좀 많은 판매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기에서 좀 조정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3분기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APR 같은 경우가 메디큐브가 지금 거의 이틀 만에 10만 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의 주요 행사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 고객사들의 좀 발주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저는 매수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저는 마녀공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마녀공장을 좀 몇 번 가지고 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화장품 쪽에서 상반기 대비 마녀공장이 많은 또 관심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녀공장이 뭐 안 좋아서 관심을 못 받았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좋지가 않았지만 작년은 어떻게 보면 마녀공장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외 사업 쪽에 확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 단계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가 되면서 실질적인 좀 실적이 눈으로 이제 찍힐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쪽 같은 경우도 뭐 드럭스토어라든지 돈키호테 쪽에서 이미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클렌즈 오일 쪽에서도 새로운 라인업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투자 포인트는 뭐냐, 마녀공장은 해외 시장의 확충, 이 부분에 지금 중심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외 판매 채널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마녀공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주가도 그 부분들의 반응을 충분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HMB 쪽에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커머스 쪽까지도 지금 채널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성장이 나와주고 있지만 국내 쪽도 지금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게 아니죠. 그럼 결국 국내와 해외 쪽의 양시장의 부분들에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효과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비중국 쪽으로 많은 트렌드가 이동을 해주긴 했지만 마녀공장이 여전히 중국 쪽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쪽에 좀 유명 인플루언서를 좀 앞세워가지고 화장품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판매 채널 확대가 좀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오늘 종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평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들을 일단 지켜주고 마감을 해줄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 이평을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단기 한 6개월 선이랑 그 아래 좀 단기 이평들이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마녀공장이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로 좀 잡았습니다. 지금 라인대를 마녀공장이 만약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회가 그렇게 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기에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2천 원. 결국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